오늘 날이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 빠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시장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또다시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팽배하니까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트위터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내가 그랬더라면 이라고 껄껄껄 껄무새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비트코인을 일찍 살걸, 눌릴 때 살걸, 홀딩할걸, 암호화폐를 일찍 공부할걸, 퍼드를 무시할걸 하면서 껄껄껄 하다 보면 결국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와도 행동하시겠냐? 오늘 날이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 빠르다라고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직하게 사이클에서는 탔다 내렸다 할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흐름을 탔다라고 하면 우직하게 가져가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앞자리를 89K까지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고 귀신처럼 개인들이 90K 깨졌다, 폭락이다, 시즌 종료다 하니까 다시금 저가 매집하면서 세력들이 96.4K까지 말아 올린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밑꼬리가 굉장히 긴 도지 캔들을 형성해주고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준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추세가 단기적으로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 확실하게 중요한 20일 이동평균선인 노란색 선을 오늘 일봉 종가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100K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내리고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은 창펑자오 말대로 언제나 승리했던 자산입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가까이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폭락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볼 때는 결국 어마어마한 폭등과 우상향을 했다라는 사실, 이 과거의 비트코인의 특성과 역사를 아시면 앞으로도 단기적인 흔들기는 사이클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리고 미증시도 약간의 상승 흐름을 타준 가장 큰 원인은 멈출 줄 모르고 올랐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 눌려주면서 일봉상으로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석별형 패턴으로 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미국채 금리가 이제 새로운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024년 4월에 고점이었던 4.7%를 돌파 후에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자리, 여기를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5%까지도 가줄 수 있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5%는 연준과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미국채 10년물이 5%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금융시장,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도 터질 수 있고 신용 경색 문제도 터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및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고 그것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코로나 이후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QE를 진행하면서 돈을 뿌렸고 그 결과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을 깨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금 양적 긴축 QT의 사이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연준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바로 QT의 속도 조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고 자산을 줄이는 거를 천천히 가져가겠다. 결국에 다시금 미국채 금리가 5%권에 도달하려고 하면 연준은 이제 QT 테이퍼링이 아닌 마지막 묘수, 올해 2분기부터는 QT를 중단하면서 이제 다시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던 것을 QT 테이퍼링으로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다시 QE로 들어가면서 10년물 금리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연준은 물가를 잡고 완전 고용을 만드는 것도 의무지만 금융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도 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유동성 공급 안 해주고 경기 부양 안 시켜준다라고 하면 줄줄이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연준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연준은 금융 안정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완만한 물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 분명히 위기가 왔을 때는 연준이 QT건 금리 인하건 분명히 시장을 부양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국채의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일러는 국채 투자는 독이며 기업들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 상승하니까 국채 가격 폭락하는 것을 두고 진정한 해칭 자산은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고, 셀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무려 2530개의 비트코인을 또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100K 전에 90K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셀러는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돈만 생기면 지금 비트코인 계속 90K 부근에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셀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기업들 비트코인 투자 전략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실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이번에 메타까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2025년은 어떤 해가 되냐,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분명 하나 혹은 두 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정식 채택하고 보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움직임 분명히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번 취임식은 굉장히 재밌는 행사가 열리는데,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크립토볼이 열린다라는 사실. 이 크립토볼을 연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술 리더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취임식에서 가상자산을 트럼프가 힘을 줘서 확장시킬 것이라는 그런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고, 트럼프는 지금 취임 첫날부터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내릴 전망이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행정명령 중에는 SAB 121 규정, 이것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보유를 할 때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 보유를 부채로 산정하면서 전통 금융권들이 가상자산 수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좋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해지하겠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시장의 제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통 금융시장들도 가상자산 보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첫날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전망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및 AI 차르로 선정된 데이비드 sak스와 함께 업계 리더들이 입법 전략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상자산 VC와 기업들이 트럼프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들은 어떤 거 했습니까?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후원과 기부를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될 의무, 등가 교환의 의무가 있다. 트럼프는 분명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해줄 것이고, 저는 1월에 약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바로 트럼프가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 발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이사항 뭡니까?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었고, 여기에 업계 리더를 무려 24명이나 포함시켰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업계 최고 경영자, CEO들과 창업자 등 전문가들이 임명될 것이고, 이들이 함께 미국이 위대한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고 미국이 암호화폐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2025년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는 미국 SEC와 벌금 지불 합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SEC와 암호화폐 시장에 밀접한 플레이어들 간의 소송들이 봉합이 되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의 SEC와 협력하길 기대한다. 확실히 SEC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이유, 미국 대법원 또한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플레이어들과 SEC의 마구잡이 소송이 봉합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운영을 중단했던 바이낸스 US CEO 또한 바이낸스 US가 몇 주 안에 달러와 입출금 재개를 하면서 운영을 재개하겠다. 확실하게 지금 SEC 게리 겐슬러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폴 앵키스가 앉으면서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까지 위치하면서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간다. 그러면 SEC 때문에 고생받았던 크립토 기업가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봉합되면서 같이 미국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현지 은행과 파트너십 및 규제 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확실히 트럼프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얼마나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하고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번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모바일 인터넷보다도 지금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빠르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용자 3억 달성까지 휴대전화는 21년, 인터넷은 15년, 암호화폐는 12년밖에 소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더 열린 자세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무엇인지 블랙록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번에 캐나다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ETF까지 출시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도 지금 ETF를 제공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세계 1위 운용사가 만약에 이대로 시즌이 종료되고 2025년 1월을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캐나다에까지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겠습니까? 이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차트 오르내림에 그들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올해 미국 암호화폐 ETF가 12개 이상이나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금융 대형 기업인 노무라 디지털의 자회사 레이저 디지털도 발언을 해주고, 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냐?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파생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된다라는 거는 기관들의 채택도 촉진시킬 수 있고 개인들의 채택도 촉진시킬 수 있는 트리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인 인테사 산파울로 또한 100만 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우리도 비트코인 비축하고 준비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도 하고 있다. 그들은 아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지난해 4분기 비트코인 채굴기 수요를 3배나 증가했고, 왜 브릭스 핵심국인 러시아 또한 비트코인 채굴기를 3배나 증가시켰을까?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푸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메가톤급 소식, 에이다의 CEO 찰스 호스킨슨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 스테이블코인 통합 계획을 확인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물결, 크립토 시장의 시총 3위인 리플과 카르다노의 파트너십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카르다노 생태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봉합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카르다노와의 협업도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 VC인 판테라 캐피탈은 블록체인이 2025년 주류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블록체인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 함께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개발자의 생태계가 확대된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얘기해줬고, 게임과 소셜앱 대규모 사용자 온보딩이 지금 진행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앱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새로운 전성기, 그리고 엄청난 기관들의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실물자산 RWA 시장과 여러가지 토크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음을 꼽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 완화와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제도권 자산, 이제 제도권 에셋 클래스,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2025년이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핵심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탈한 것처럼 뭔가 체감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난 3주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입을 보면 크게 하락한 게 아니다. 과거 조정장 때처럼 이런 식으로 유출이 일어난 게 아니라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유입세가 들어왔고 이더리움이 좀 주춤했다. 하지만 멀티에셋, 솔라나, XRP 등으로는 더 큰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 그저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줬다 뿐이지 기관들이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을 볼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파이너리 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승리와 기관 수요로 인해 작년은 암호화폐 OTC 거래량이 무려 100% 이상 급증했다. OTC 거래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 장외시장의 거래량이 100% 이상 급증했다는 거, 기관들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관심 갖고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도 있고 고래들도 있고 또 다른 핵심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채굴자들이다. 근데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채굴자 주소 수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라는 사실. 결국에 개인들은 팔고 던지고 단기적인 차트 움직임에 시즌 종료를 외치면서 떠나가지만 그 비트코인을 전부 다 쓸어 담아서 지금 기관부터 채굴 고래들, 국가, 기업들이 채택을 해나가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제나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주황선이 200주 이동평균선,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하는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로 상단 돌파를 해줬을 때 언제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줬다. 지금도 아직 확실하게 200주 이평을 실현 가격이 돌파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와 있고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주면 우리 모두가 대하는 본격적인 2차 불장 사이클이 2025년에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 실현 손익 지표를 체크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입니다.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보면서 시장에 욕을 하고 손절을 하면서 떠나갈 때가 언제나 굉장히 좋은 사이클 내의 아이더딥 구간이었다라는 거. 지금 자리도 어떻습니까? 단기 홀더들이 다시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고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은 상승장 속에서의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해시레이트는 지금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이 더 크게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채굴기를 가속화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어쨌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해보면 개미를 털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강력하게 개미들 물량을 다 받아서 95K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래인 보라고래들도 지금 고개를 들어줬다. 지금 완전히 팔고 있는 건 누굽니까? 소액 투자자,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다 던졌고 이것을 맛있게 갈색 고래들이 받아 먹었다라는 사실. 언제나 사이클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난 2017년 사이클 그리고 21년 사이클 그리고 지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표는 MOS 안전마진 모델입니다. 언제나 상승장 속에서는 안전마진 모델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 하락장에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마찬가지로 불장 때는 상단에 위치하고 하락장 때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단을 찍고 상단으로 올려가려는 그 자리. 과거의 높이와 비교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2차 불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너무나 온체인 여러 데이터들이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투자 시장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이제 끝났다. 시즌 종료를 외치다가도 가격이 상승하면 불장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하다가 또다시 조금 빠지면 시즌 종료다. 끝났다. 이것이 무한 루프로 반복되는 게 상승장의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숱하게 이런 조정과 상승, 변동성은 있을 거지만 결국 그 어떤 자산도 수직 상승해서 가는 자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비트코인은 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한다면 절대로 최종 결승선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배 힘 주시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